5mm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선 5%의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유장애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와 분쟁이 왜 발생하는가, 이 분쟁 사유를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후유장애 보험금이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후유증에 대한 증상을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률로 환산해서 보험가입 금액에 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후유장애 보험 담보를 1억을 가입을 했다면 십자인대 파열로 5%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급률 5%를 결정하는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십자인대 파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내에 위치해 있는 인대로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 십자인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두 번째는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후방 십자인대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겠지만, 의학적인 지식 수준이 의사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무릎의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요거만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무릎의 불안정성이 발생했을 때 병원 그리고 의사로부터 어떤 검사를 통해서 보험약관에서는 어떤 장애 판정 기준을 명시되어 있는지, 이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약관상 장애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건측과 환측, 즉 다치지 않은 쪽과 다친 쪽을 비교해서 동요관절을 측정을 해야 하는데요.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서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는 5%의 장애 지급률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건측이 1mm면 환측이 6mm일 경우에는 5mm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선 5%의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고, 만일 내가 후유장애 담보가 1억이 있다면 5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mm, 6mm, 그 차이가 5mm다, 이 장애 동요관절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밀리는 이 현상을 병원에서 어떤 기계로 측정을 하거나 전문의가 손으로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객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은 이제 기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